안녕하세요. 영상이민수기 4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 43회에서 그 스페인과 한국과의 그 어떤 썸씽이 있었던 얘기, 그 외무부 직원이 저한테 진료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환자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죠,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씨하고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그 독재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독재자였었다고 그래요. 스페인의 그 프랑코가. 그래서 그 1960년도에 프랑코가 이제 정권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기 독재에 들어갔다. 그 장기 독재의 그 틀을, 기반을 구축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1960년도에 한국에서는 뭡니까? 그 박정희가 총 잡고 또 쿠데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 아시아 땅의 이쪽에서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프랑코가 총을 가지고 칼 가지고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저쪽 동쪽에 끝에 그 한반도에서는 박정희가 이제 프랑코 뒤를 이어서 권총 잡고 칼 잡고 총 잡고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프랑코가 스페인을 가난해서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독재를 하면서 한 여러 가지 얘기, 그런 얘기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김종필이라는 사람을 일로 보내가지고 스페인으로 보내서 프랑코의 그 독재 체제, 총통제로 평생 독재를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스페인에 와서 연구해가지고 베껴서 복사를 해서 한국에 갔다가 유신체제다 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해서 사실상 평생 총통제로 독재를 해먹으려는 그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랑코가 스페인에서 독재 정권을 잡은 다음에 학술계, 학계, 그 공부하는 거 연구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아주 탄압했다. 또 문화계, 그런 사람들을 또 탄압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군수산업, 군수공업을 많이 육성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자립경제를 많이 주장했다. 자립경제. 그래서 자립경제의 일환으로 관광사업을 일으키자 해서 스페인이 전 세계적인 관광국이 되는 토대를 그때 많이 닦아놨다. 가만히 이 얘기를, 프랑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박정희가 했던 새마을 운동, 그것도 프랑코가 했던, 스페인에서 그 동네를, 각 마을을 단장했던, 그 말씀 드렸죠. 전문가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쁘게 동네를 다시 꾸미는 그런 작업을 한, 그것을 박정희가 한국에서는 새마을 운동이다, 그렇게 해서 뭐 박정희가 한 것처럼, 아니면 또 요새 뭐 그건 자기가 주장해서 한 거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느낄 때는 그 새마을 운동도 프랑코가 한 그 동네 재개발 사업을 박정희가 돈을 떠서 했다. 말하자면은 논문 위조한 것 같이
정책 위주했다. 그래도 그게 뭐 좋은 일 같으면 뭐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각자 평가하기에 달려 있고, 그 이제 프랑코가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제가 그 아르투시 하면서 교관들이 가끔씩 그 프랑코 얘기를 합니다. 장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장교들은 스페인 장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프랑코가 전 세계 장교 중에서는 제일 신사다. 뭐 이렇게 프랑코를 말하자면 그 들추기는 그런 말을 교관들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그런 말을 하나 그건 몰랐어요. 그 이제 지금에 와서 가만히 이제 말을 맞춰보니까 박정희가 프랑코를 갖다가 이렇게 찬미하면서 프랑코가 했던 그 독재 정치와 독재 그 시스템 방식을 한국에다 갖다 했다. 그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스페인에 이민 올 당시 83년도 당시에는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이 스페인이 여행 금지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스페인이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여행 금지국이 됐느냐 하는 것은 역시 그 박정희 씨가 독재 정치를 할 때 스페인에서 그 뭡니까 뺏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불편했겠죠. 스페인에 대해서 자꾸 국민들이 알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이. 그래서 아마 여행 금지국으로 시키지 않았나. 그것을 여권과에다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공산국가다 그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하고 공산국가는 제가 와서 이렇게 이제 유럽의 나라들을 좀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사회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때 당시 스페인이 이제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서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실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민주적이다. 인권도 더 있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 권리도 더 있고 자유도 더 있고 뭐 나쁘게 말해서 자유분방한 그런 것도 더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의 이제 좀 좋은 점이라고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사회 간접 시설, 위락 시설이란다든가 오락 시설이란다든가 그 휴양시설이란다든가 복지시설 이런 것이 전국 각지에 골고루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수영장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도 조그맣고 따닥따닥 붙은 동네, 말하자면 좀 어려운 동네, 달동네 이런 동네는 이제 수영장 뭐 다 가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에 뭐 커다란 수영장들을 다 갖춰야 된다. 축구장도 갖춰야 된다. 테니스장 뭐 이런 거 다 갖춰야 된다. 그런 것이 지역별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구별로 최소한 전국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여름에 더운데 풀장애를 못 간다. 그런 건 없죠. 또 웬만한 높은 산에는 스키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스키 타러 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치하는 그런 운동이고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잘 산다 하는 폼을 내기 위해서 티를 내기 위해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모여서 지들끼리 부잣집 자식들이다 해가지고 스키 타러 간다. 또 한 가족이 스키 타러 간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스키 타러 간다는 사람들은 보통 스키 타러 간다는 사람들은 이제 다 스위스로 가고 또 불란서 뭐 이런 데로
스키 타러 가지, 여기 뭐 스페인 안에 높은 산에다가 스키장 잘 닦아놓고 그 무료 스키장 그런 데는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뭐 스키 타러 못 간다, 그런 거는 여기는 없죠. 수영장을 못 간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그 최소한의 그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이 전국에 다 갖춰져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시설, 전 국민이 병원 진료를 무료로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복지고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봤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일은 뭐 하다못해 저같이 뭐 아무도 모르는 공무원의 친구사에 침자도 없는 나라에 와서 나는 노동허가 받아서 침을 나서 그렇게 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 나가서 도둑질 할 거다.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 공갈 반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받는지 지난번 회에 노동허가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감안을 해서 허물이 없는데 왜 그 사람한테 뭘 못하게 하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사고 날까봐 못한다? 아니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자유와 권리가 한국의 그 손가락 민주주의,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솔직히 느끼고, 또 그래서 한 번에 이제 KBS 사장님이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왔죠. 아이, 사장님 모처럼 가시는데 우리 조 사장님께서 꼭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대동 좀 해달라고, 아주 뭐 그렇게 부탁이 뭐 매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하고 며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스페인에 사는 게 어떻소?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 KBS 사장님께서 인상을 안 좋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조 사장은 스페인에 와가지고 사회주의물을 많이 먹었구만. 이렇게 탁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런 대화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싫어하는 얘기 뭐 자꾸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막연히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의 유럽식 사회주의라는 것은 저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또 이렇게 모양새가 다르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하고 프랑코 형님하고 아주 이제 이렇게 친하게 유럽의 독재자, 전 세계적인 독재자와 북동아시아의 독재자,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박 대통령이 한 일은 뭐냐? 스페인에 태권도 교관을 많이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태권도도 가르치고 국민들한테도 태권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자. 무술을 많이 보내주겠다. 협조해주겠다. 그래서 미국 대륙이 이제 그때 당시 한국의 태권도 사범님들이 이제 제일 많고, 각 나라별로 봤을 때 스페인은 나라도 조그맣고 국민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스페인이 두 번째로 태권도 사범들이 많이 진출한 나라로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술적인 면에서 이제 그 국가 간의 친선을 그런 친선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형태였다. 이제 이렇게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여기서 들리는 말이 동서양의 두 독재자. 그때는 이제 박정희를 여기서는 독재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박정희와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 두 독재자가 한번 만나고 이렇게 싶어 하는데, 지금 뭐 문재인하고 뭡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둘이 만나고 싶어 한다면요, 그럼 만나면 되죠. 그럼 뭐 어렵습니까? 오토바이 그냥 잘 다니는 오토바이 하나씩 타고 쫙 가가지고 만나서 커피 한 잔씩들 먹고 또 와서 일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근데 박정희 씨하고 이 프랑코 형님이 한 번도 못 만났다. 살아생전에 이 두 사람이 한 번도 못 만났다. 그겁니다. 두 독재자가 죽을 때는 비슷한 때에 또 죽었죠. 근데 프랑코는 이제 자연사 했고, 박정희는 이제 사고 당해서 총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두 독재자의 죽은 모습은 다르다. 그러니까 프랑코가 말하자면 한 수 위다. 자기 목숨 다 하고 죽었으니까요. 그건 어떻게 살해당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재판에서 처벌해가지고 어떻게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 독재 끝까지 다 독재 정치하고 수명 다 해서 이렇게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랑코가 박정희보다 한 수 위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 프로그램에 김정필 씨가 와서 스페인에 와서 그 유신 체제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프랑코 독재 체제에서 코피아 복사를 해갔다. 논문 위조 가치로 그런 독재 정치를 스페인 거를 뺏겨갔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44회니까 44네요. 또 전에 33 때 이제 치료하는 거 조금 말씀드렸었죠. 또 44회니까 치료하는 걸 조금 또 말씀드려야 되는 때가 벌써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많이 치료하는 것 중에 피부병이 있습니다. 피부병. 한 번은 피부과 전문 의사들이 많이 참가하는 강연회를 이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회를 시작할 때는 괴상한 소리를 먼저 한마디 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니까 그냥 제 입에서 그냥 나왔어요, 말이. 미리 생각하고 자제하고 말하고 제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앞서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스타일이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나이에 그런 거 고치겠습니까? 고쳐야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슨 말이 나왔느냐, 이 피부과 전문 의사들은 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다 멍청하다. 가장 멍청한 전문 의사 중에 하나가 피부과 전문 의사다. 그런데 이 피부과 전문 의사들은 가난한 의사가 없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주 시비를 걸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 피부과 의사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좋은 소리 할래나, 자기들 머리 식히는 얘기 좀 할래나 해서 왔다가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이제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그러냐, 이제 그걸 이제 강연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연회를 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 것은 뭐냐. 심장은 가슴 속에 있다.
허파도 가슴 속에 있다. 이거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위장도 뱃속에 있다. 간도 몸속에 있다. 그런데 뼈도 몸속에 있고 근육도 뼈에 딱딱 붙어가지고 속에 있는데 피부는 이렇게 바깥에 있다 이거예요. 몸 바깥에. 그래서 왜 피부가 몸 바깥에 있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 너무 쉽죠? 네. 근데 의사들이 또 무슨 긴장을 지들도 했는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피부가 왜 몸 바깥에 있냐고 대답을 해야지. 지금 강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으면 전문 의사들이 뭔가는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피부가 몸 바깥에 있는 건 몸을 보호하려고 있답니다. 몸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그러면은 심장이 몸통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뭐 몸을 보호하려고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속에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몸 바깥에서 뭐 피 이렇게 박동을 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원하는 답이 탁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이 피부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공기와 접촉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공기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 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피부가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계속 깨끗한 공기를 접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이제 피부 질환의 아주 원인이 되겠어요. 바깥에서. 이거는 바깥의 요인이죠. 외인. 그러나 피부라는 거는 전체 몸을 또 덮고 있습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바깥에 있다 보니까 몸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바깥으로 표출을 할 때는 피부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겠죠.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올 때 피부를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어떠한 현상이, 이상 현상이 몸 바깥으로 나오고자 할 때에 그때 피부에 정상적인 피부가 아닌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병적인 증세죠. 그러니까 병적 증세가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는 피부병이라고 한다. 그거죠. 그러면 어떠한 상태의 이상 증세, 내부의 이상 증세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상 증세를 만드느냐? 침술에서는 그것이 열과 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과 습. 내부에 있는 열이 과다하게 있을 때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피부에서는 땀을 내겠죠. 땀을 낸다는 것은 그 액체, 땀이 기화돼서 마르면서 공기 중으로 흡수되면서 날아갈 때 기화열, 몸에 있는 열을 빼내거든요. 빼내서 이제 그게 기화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니까 몸을 식히기 위해서 땀이 난다. 뭐 그거 아닙니까? 국민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그 열이 그러면 왜 나느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긴장을 했을 때도 열이 나고, 운동을 이렇게 했을 때도 열이 나고 땀 나죠. 기타 등등. 또 몸이 뚱뚱했을 때, 몸에 수분이 많았을 때는 이제 습, 물기가 많아가지고 몸속에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은 습이라는 건 뭡니까? 습이 이제 열이 됩니다. 무슨 습이 열이 되냐 또 그러시면은 여러분 그 화초에다가 그 뭡니까 흙 이렇게 넣어줄 때 배양토, 거름흙이라 그러죠. 거름흙.
까만 흙. 그거를 만들 때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런 그 마드리드 시내에서 정원 자르잖아요. 정원 다듬고 나무 다듬고 이렇게 하면은 풀 깎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그것만 따로 싹 싣고 갑니다. 녹색 칠한 트럭이 와가지고 그런 거 나무까지 풀 뭐 이런 것만 싹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부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뭐 산더미 같이 이제 나무까지 뭐 풀까지 다 쟁여놓죠. 그럼 거기서 뭘 합니까? 물을 뿌립니다. 물을. 자, 이렇게 물을 뿌려요. 적시는 거죠. 그럼 물을 뿌려 놓으면은 그 속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썩는 거죠. 썩으면서 열이 나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는 그 풀더미 나무 더미에서 김이 납니다. 김이. 속에는 뜨뜻해가지고 뜨뜻한 기가 올라오는데 바깥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오면 이게 김이 나는 거예요. 추울 때 우리가 심술 때 여기 김 나오는 것 같지로.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습기가 많으면은 그것이 열기로 변한다. 그거죠. 또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방이 많은 사람, 지방이 많아서 이렇게 뚱뚱한 사람, 지방층이 두껍죠. 이 지방이라는 거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열, 심장, 뭐, 간, 뭐, 내장들이 이렇게 열을 내면은 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방층이 두껍게, 입을 두껍게 뒤집어 쓴 것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덥겠죠. 그 더운 것이 어디론가는 빠져나가야 될 거라고요. 어디론가는 빠져나가는 그 통로가 어디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침구학에서 얘기하는 경락이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침구학에서는 경락이라는 거를 빼고는 침구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신에 열이 나가지고 땀도 나고 이제 그렇죠. 뚱뚱한 사람은 땀이 더 나고 물이 더 많고 열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열과 습이 많기 때문에 이 피부가 항시 말하자면 깨끗한 공기 호흡을 못해요. 습기가 있고 또 지방층이 두꺼운 데다가 속에서 열이 자꾸 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호흡을 잘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피부 호흡을 잘 못한다는 것 자체는 피하에 독소가 누적된다. 체내에 독소가 누적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럼 누적된 독소가 내부에서 이렇게 해독이 돼가지고 걸러서 뭐 소변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땀으로 흘러서 몸을 자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몸을 간수를 하든지 이제 그래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거 이제 자꾸 누적되는 거예요. 그 누적되는 게 어디로 누적되느냐 하면 이 경락, 이 몸에 이거 쫙 그려져 있는 이 경락에 다 이렇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독소나 열기나 습기나 이상적인 어떤 생리 현상, 생명 현상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이런 경락과 경혈 자리를 통해서 나온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한두 군데씩 뭐가 생겨요. 가려운 데가 생기든가, 뭐 어떤 그 종기같이럼 조그맣게 종기같이럼 생기든가, 어떤 한 몸의 부분이 뭐 색깔이 변한다든가, 간지럽거나, 그 다음에 아프거나, 뭐 기타 등등의 증세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이 그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소리아시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건선증. 피부가 이제 마르면서 피부 자체는 빨갛게 있으면서 그 피부, 겉피부는 이제 마르면서 누룽지 같이럼 이렇게 되죠. 예. 비스켓 같이럼. 그래가지고 더덕 붙어 있죠. 그런데 간지러워서 긁으면 이제 더 심하죠. 더 살이 빨갛게 되고 피도 나고 이제 아프고 그러면서
시원하게 이제 긁었고 뛰었으니까 이제 아프더라도 낫느냐? 그게 아니고 더 번집니다. 더 번져요. 그래서 이제 궁뎅이, 또 이런 무릎, 팔꿈치, 이런 데서부터 이제 슬슬 시작하죠. 처음에는 손톱, 이 둘째 손가락 손톱 있는 부분서부터 요 지점, 요거 이제 상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장경의 첫 번째 혈이다. 침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상량이 있는데, 요런데 이제 습진같이 똑똑똑똑똑 조그만 접살알 같은 물집 같은 게 이렇게 나요. 간지럽죠? 그거 이제 긁어요. 뭐 이거 뭐 긁는 거 어렵습니까? 그게 긁어요. 그러면은 얘를 쭉 이제 올라가면서 납니다. 대장경을 따라서. 쭉 긁도 오래되면은 이제 약도 바르고 뭐 이제 하죠. 그 약 바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쪽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으로 옮겨와가지고 폐경이라 그래요. 이거를 침구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소상혈서부터 쫙 또 이렇게 토독토독토독 좁쌀알 같은 물집 주머니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쫙 긁어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이거. 또 이게 무슨 뜻이냐? 내부에서 대장과 폐, 적어도 폐와 대장에서 열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폐와 대장이 왜 열을 받느냐? 멀쩡하게 있는데 밥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심장과 소장에서 열을 내고 있다, 그겁니다. 심장이 이렇게 있고 폐가 이제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열을 받아요. 어떤 때 열을 받느냐? 신경 과민했을 때,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정신 노동을 많이 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뭐 이런 거 이런 일이 있을 때 심장이 이제 열 받습니다. 예. 아, 이거 뭐 심장에 열 받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열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열이 여기서 나니까 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이 뭐 심장 안으로 막 들어가겠어요? 그게 아니고 열은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심장에서 열이 나면은 옆에 있는 게 뭐겠어요? 허파가 있잖아요. 허파가 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라디에이터가 붙어 있죠. 라디에이터. 그 물 돌아가 가지고 엔진 식히는 거예요. 그 냉각 장치. 그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면은 그 속에서 이제 열이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불꽃이 터지면서 엔진이 데펴지죠. 그 데펴지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물이 데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물을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식히죠. 식은 물을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폐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는 물을 집어넣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공기를, 밖에 있는 찬 공기, 시원한 공기를 들여 마셔서 심장 바깥에, 가장자리에 다 이렇게 공기를 넣어요. 심장 식으라고. 그래서 이제 숨을 계속 들쑥 날쑥 이렇게 쉬죠. 그러면서 이것이 적당히 식으면서 적당히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신경 쓰고 계속 과로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게 계속 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은근히 과열되어 있습니다. 과열. 근데 신경 쓰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소장, 작은 창자에서 심장과 비슷한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는 침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그 감정이 말하자면은 신경을 쓰더라도 좀 격하게 썼을 때 애가 끓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는 애가 끓는다. 창자가 끓는다 이거예요. 뜨끈뜨끈하게 애가 끓는다. 화딱지 날 때 그렇죠. 예. 뭐 특히 이제 연속곡 같은 거 좀 슬쩍 보면은 누가 연애를 하는데 이게 삼각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아주 그냥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가 탈 때, 예. 자식들이 뭐 입학시험 보러 가면은 부모님들 애 타죠. 예. 그 애 타는 그 애가
작은 창자가 열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 작은 창자가 열을 뱃속에서 쭉쭉 받고 스트레스 받고 복닥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열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깥으로 퍼진다. 그럼 작은 창자 바깥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뭡니까? 큰 창자, 대장이죠, 대장. 대장이 이렇게 싸고 있다 이거예요, 작은 창자를. 그러니까 큰 창자가 슥 열을 받는다 그거죠. 네. 그래서 장도 내용물을, 장 내용물, 변이죠, 변. 변을 갖다가 배변 잘 이렇게 내보내고 또 이렇게 음식물이 또 내려오고 또 내보내고 잘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열 조절에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장에는 이제 물기가 아직도 있거든요. 음식물에서 음식 먹은 것과 마신 것이 대장에 이렇게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장이 그렇게 끓고 애가 끓고 있으면은 대장이 열받아 가지고 건조해진다. 건조해지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열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열을 받고 폐가 지금 열을 받고 있죠. 스트레스 받고 애간장이 타면은 그 상황이 바깥에 경락상으로 표출된다,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대장경 이거 오늘 안토니오가 어떻게 잘 그림을 모르겠네. 대장경 여기 둘째 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팔꿈치를 해서 어깨를 해서 목으로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 운입술로 해서 코 밑에까지 요것이 이제 대장경이에요. 대장경락. 그러니까 요 부위에 그러한 대장 내에 더운 기운, 애간장에 탔던 기운의 영향을 받은 그 기운이 여기 표출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기가 이 경락상으로 나온다고, 뿜어 나온다고 그러면은 피부가 어때요? 피부가 습도가 필요하죠? 습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열이 따끈따끈한 열기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그러니까 운입술도 건조하고 코도 건조하고 운입술도 건조하고 목도 건조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생기가 잘 흐르질 못하면은 여기가 이제 간지럽고 궁실궁실하고 손가락에 뭐 습진같이 터덕터덕 접사를같이 나고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거 팔목이 힘이 없고 아프다거나 팔꿈치가 아프고 힘이 없다거나 어깨가 힘이 없고 아프다거나 목이 그렇다거나 턱이 그렇다거나 여기 운입술 이 코까지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헐지요. 헐어요. 말라가지고 건조했다가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질화가 진행되면서 딱딱하게 껍데기 뭐 굳은 나무 껍데기 같이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각질화. 뿔같이 단단하게 손톱같이럼 피부가 손톱같이 단단하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뚝뚝 떨어졌다가는 다시 피도 났다가는 간지러웠다가는 속으로는 이제 아프고 찌뿌둥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피부병이다 이건데 이런 것이 침술센터에 적지 않게 환자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선 괴롭잖아요. 맨날 그거 긁어야 되고 긁다 보면 또 피곤하고 어깨도 이제 뻐근하고 그리고 남 보기에 흉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하면은 손도 이상하고 여기 다 더덕더덕 뭐 났잖아요. 의사들도 이런 환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속으로 스트레스 받고 자기 직업에 불만족하고 과로하고 왜 과로하냐?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공무원 봉급받는 병원 근무를 하고 또 이제 돈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 병원에 또 댕깁니다. 보험 병원에 댕기면서 또 일해요. 그리고 야간에는 또 야간 또 앰뷸런스 타고 댕기면서 그 환자가 긴급으로 무슨 전화하면은 환자네 집에 찾아가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 우르헨시아 의사라고 그러는데 응급치료, 응급처치 의사. 그런 거 이제 앰뷸런스에 타고 또 밤새도록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참 이게 뭐 정신도 좋고 그렇지만은 자기부터 죽이는 거예요. 네. 그걸 뭐 숭고하다고만 볼 건 아니고 그렇게 의사의 생활이 고달프다.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생계를 유지하고 부모로서의 또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환자도 열심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근무지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근무지를. 제가 아는 아주 여기서 유명한 그 트라우마톨로고 그 골격 그 운동계 골격 근육 이런 거 치료하는 전문 의사 그 의사는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냐면 28시간을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 병원 근무 계약서 여기저기 한 거를 쫙 합치면은요 하루에 28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조금 좀 사기성이 있죠. 그렇지만 뭐 여기서 뭐 그 양해가 되고 그렇게 시간 채워서 또 수당 받으려니까 그렇게 각각 병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재량으로 그렇게 해줬다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의사들이 이제 요런데 토독 좁쌀알 같은 게 납니다. 그럼 이거 우습지도 않죠. 좁쌀알 같은 게 나가지. 아, 이게 뭐, 이런 게 다 나와? 이거 죽는 병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의사가 이거 좁쌀알 여기 나 있어 봐요. 환자 보는데 이렇게 하는데, 손이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긁어요. 또 자기도 모르게. 환자 앞에서 손 딕딕 긁고 있어요. 이거 참, 이거 이미지가 이것도 말이 아니에요. 안 긁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뭐 공부하러 온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의사들 있죠. 그럼 이것이 이제 공부하는 강의장에서 실습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장경이라 그랬죠. 여기 좁쌀알이 났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대장경이 지금 열로 꽉 차 있어가지고 열기로 꽉 차 있어가지고 열기가 꽉 차 있는데 이게 뭐 기가 소통이 되고 있겠어요? 이 방이 더워가지고 열기가 꽉 찼다 그러는데 여기 공기가 잘 소통이 되고 있겠냐고요? 안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기의 흐름이 막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막혀 있는 기의 흐름을 어디론가는 빼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침술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 상량이라 그랬죠. 침술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상량혈. 여기를 딱 침을 하나 놔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극에 의해서 이 경락이 딱 쇼크요법, 자극요법에 의해서 아이고 이거 경락 흘러야지. 이제 이래서 이제 자극을 줘서 흐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하는 걸로는 여기다가 침을 콕 이렇게 놔가지고 피를 한 방울 빼죠. 그걸 사혈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체했을 때 여기를 딱 피를 낸다. 또 엄지손가락 소상혈이라 그래요. 이건 폐경이에요. 딱 피를 낸다. 한 방울 내면은 속이 편안해진다. 위장의 기능이 멈췄을 때, 체했을 때, 그랬을 때는 요거를 따주면은 기가 소통이 되면서 위도 또 활동을 재개한다. 그래서 아픈 것이 낫는다. 체한 것이 내려간다. 예. 체한 것은 이렇게 멈춰졌다 그거죠. 음식이 딱 멈춰져서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머무르고 있다 그거죠. 그것이 이제 내려간다 그거죠. 소화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단순히 놓고 봤을 적에 몸 전신에 나오는 그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략 어디서 시작되고 그런 것은 다 증세마다 원인에 따라서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과 습에서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는 독소, 몸이 과로해서 신체가 콩팥, 신장이나 간이나 기타 몸의 조직에서 노폐물을 적당히 배설을 못했을 때, 해독을 못 시켰을 때는 그 독이 몸에서 생산하는 그 노폐물, 그런 독이 체내에 쌓인다. 어디에 많이 쌓이느냐? 체내 피하 지방에 많이 쌓인다. 피하 지방에. 예. 그런데 지방에 쌓이더라도 이것이 쌓이다 하면은 바깥으로 어딘가 나온다. 왜냐하면 인체 내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걸러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배출을 못 시키면은 몸뚱이 바깥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내보낸다. 그겁니다. 지도 살으려고. 그게 이제 자기 신체의 어떤 방어 기전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어디로 내보내느냐? 경락과 경혈 있는 자리를 통해서 내보낸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부병에 우리가 기본으로 침술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대장의 실증, 열과 습이 있는 그 증세를 조금 조절을 해주면은 그것이 전체적인 피부 건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제일 또 도움이 되는 좋은 거는 뭐냐면은 심장과 소장에 열받는 짓을 하질 않는 거예요. 예. 누가 뭔 얘기 하면은, 그래? 그럼 뭐 대꾸하고 싸울 필요 없이 그냥 뭐 한 귀를 흘러버리고, 그건 뭐 좋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건 뭐 떠들고 있네. 그러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시험 보러 갔다. 딸이 뭐 시험 보러 갔다. 부모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애가 타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자꾸 겹치게 뭐 상습적으로 그렇게 있다. 습관성으로. 그러면 피부가 이제 어느 부서부터 그 부위부터 이제 피부가 상하기 시작하죠. 간지럽다가 이제 아프면서 그랬다가 이제 괴사가 일어납니다. 피부가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진대사를 못하니까 이제 죽죠. 조직이 죽어요. 괴사가 되면서 이제 궤양 증세를 나타내요. 이 살에 이제 피부서부터 살에 구멍 뚫리는 그런 궤양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울세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피부가 이제 없어졌죠. 사가서 이제 피부는 없어졌고, 그 밑에 이제 생살이 턱 나오는 거예요. 예. 피도 나오고 진물도 나오고 거창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침 맞으러 옵니다. 뭐 몇 개월씩 몇 년씩 병원에 다니다가 그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진물 나고 그러니까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딱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붕대를 싹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또 먹고,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나섰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안 나섰습니다. 그럼 안 나선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피부는 공기가 필요한데, 거기 와세린 섞어서 만든 피부 연고를 쫙 발라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기하고 차단되죠? 기름 막을 씌워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막으려고 비닐을 딱 붙였다 그랬죠? 플라스틱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와세린 위에 얼마나 잘 붙겠어요? 척 붙어 있죠. 절대 안 떨어지죠. 절대 숨을 못 쉬죠.
거기다가 이제 붕대를 딱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먼지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 또 이 플라스틱이 떨어지지 말라. 이런 뜻에서 붕대를 쓱 감아놨습니다. 그 붕대를 감아놓으니까 그것도 뭐 공기가 소통되는 데는 방해되지 뭐 도와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싹싹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런 다리에 그런 증세가 생겨가지고 이 뼈가 이 티비아라고 그러는데 이 정갱이 뼈, 이 뼈가 보이게 해가지고 침 맞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치료는 아주 오래 걸리죠. 조직도 재생을 하려면 이제 오래 걸립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그게 치료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병서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그 습진이라고 그러죠. 습진, 수포 이렇게 쪽쪽 생겼을 때 여기도 생깁니다. 이제 가운데 손가락.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생기죠. 손가락 다. 그래갖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뭐 가슴, 배, 등, 허리, 뭐 그냥 전신으로 이제 가죠. 얼굴도 생깁니다. 얼굴도.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침구학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몸을 시원하게, 몸을 건조하게,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맨날 건조하면은 뭐 바람을 쐬서 선풍기로 이걸 말리느냐? 아니면, 예, 그거 뭡니까? 세탁기 옆에 그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탈수기에 넣어가지고 사람을 뱅뱅 돌리느냐? 어떻게 하냐? 아니면 머리 말리는 드라이어를 싹 이렇게 맨날 드라이어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도 복잡하고 쉬운 게 아니죠. 침술에서는 모든 게 간단하다 그랬죠. 그랬을 때는 우리는 대장경, 이 둘째 손가락서부터 쭉 이렇게 나가 있는 이 대장경을 기를 올려준다. 그겁니다. 그건 왜냐? 이 대장경 상에는 대장 자체도 그렇지만은 대장경 상에는 시원하게 몸을 시원하게 하고 몸을 건조하게 하는 말리는 수분을 말리는 그러한 생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경의 기운을 자극하는 침을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침으로 자극을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침으로 자극을 한다니까 그런 침자리는 뭐냐? 간단하죠. 침은 맨날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행침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암, 노인의 오행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단하죠. 곡지, 삼리, 곡지, 삼리. 삼리는 여기 있어요. 무릎 밑에 위경상에 있습니다. 곡지는 여기 있습니다. 팔꿈치에 대장경상에 있어요. 하편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가 몸속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여튼 곡지, 삼리, 곡지를 딱 침을 넣고 그 다음에는 양계양곡을 쓴다고 침에서는 그래요. 그 양계양곡은 어디냐? 양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팔목에 이렇게 하면 여기 쏙 들어가는 데 있죠. 그 고기를 이제 양계라 이렇게 얘기해요. 양곡은 어디냐? 이쪽에 소장경상에 이쪽.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딱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 그래서 양계, 양곡. 그렇게 침을 4개를 이렇게 딱 놔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장경상의 기운이 올라가면서 몸을 시원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방이 더울 때 선풍기 좀 틀면은 시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젖은 것도 금방 말릴 수도 있고 그런 식이죠. 그러한 작용이 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경락, 이 부위에 우리 몸속에 있다 이겁니다.
뭐 냉수에 푹 튀어 들어가고 냉장고에 확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지만은 뭐 그거는 뭐 극단적인 얘기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했을 때는 대장경을 보호해준다, 기운을 올려준다, 이제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일단 전체 몸 전신에서 나오는 각종 그 피부병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하기가 훨씬 수월없죠. 그리고 부위별로 이제 조금씩 국소 치료를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가감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피부병을 치료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과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 완쾌 단계에 들어간다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삼초경, 부신이 있는 부위, 그게 이제 삼초경락의 부위거든요. 삼초수라고 그래요, 침술에서는. 예. 그래서 이 수혈, 그리고 콩팥이 있는 신수, 콩팥이 있는 이 부위를 콩팥 치료를 하는 거죠. 부신도 콩팥의 일부잖아요. 콩팥 치료를 하면서 그 피부에 상처가 난 것이 아물어 갈 때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나쁘게 말하면은 뭐 미백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환자들이 옵니다. 뭐 이를 갖다가 뭐 하얗게 뭐 이쁘게 한다나? 그거 뭐 한 번 치료하는데 30만 원 이상 내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 피부병에 상처가 난 것을 깨끗하게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콩팥을 조금 집중적으로 끝날 때쯤 되면은 치료를 한다. 그것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뭐 독특하다면 독특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뭐 특별한 처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방 자체가 워낙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습을 제거한다 했을 때는 이제 환도라는 혈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 궁뎅이에 여기 살 많이 찐 사람들 이 혈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환도는 혈성이 습을 제거한다. 이 습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얘기할 때는 지방이에요. 지방분을 이제 없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혈하고 여기에 있는 어깨에서는 이제 대장경이 어깨에 있는 견우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 보시면 다 나와요. 여기 견우혈이라고. 그래서 피부병에는 전신의 치료로, 일반적인 치료로 들어갈 때는 견우혈과 환도혈을 같이 응용을 해서 써준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이 덥고 화딱지 나고 애간장이 끓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 의사들이 이거를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거 뭐 어렵고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사라는 게 뭐냐? 의사의 정의가 뭐냐? 스페인에 와서 이제 제가 그거 배웠습니다. 의사들한테. 야, 의사라는 게 그 뜻이 뭐예요? 개념이 뭐예요? 의사라는 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잘 하잖아요. 의사들이 답변을 했는데, 멋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사가 뭐가 의사냐? 의사는 자기가 어떤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무언가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하고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그 무언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의사라는 겁니다. 그 의사 자격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사는 침술이든지 뭐 여기가 무릎이 아픈데 된장을 바르는 것이 무릎이 아픈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의사가 생각하면은 당연히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의사가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이 꾀병을 많이 펴요. 꾀병을 많이 피는데 뺨따구를 2대 때리면은, 이 사람 꾀병 안 피고 낫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뺨따구 2대도 때릴 수 있느냐? 때릴 수 있다. 그겁니다. 치료 목적상. 아주 멋있죠, 이거. 군대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한 군의관이 제가 있던 공수부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부대에서 이제 병들이 왔어요. 사병. 하사관도 있고 이제 그런데 병이 또 있어요. 그 병들을 이제 고달프죠. 문재인 씨가 뭐 공수부대에서 사병으로 지냈다는데 아마 고달팠을 겁니다. 예. 뭐 누구는 안 고달픕니까? 군대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병들이 가끔씩 이제 의무대를 잘 갑니다. 의무대로 이제 피신 가는 거죠. 자기가 일하는 데서 조금 이렇게 잠깐이라도 나가 있어 보려고. 그 의무대로 자꾸 이제 습관성으로 이제 뭐가 아프다. 주로 이제 배 아프다는 게 많죠. 위장병이라는 게 뭐 병 중에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의무대를 갑니다. 군의관이 거기 딱 있어요. 그래, 어떻게 왔나 하니까, 아이, 군의관님, 제가 이렇게 뱃속이 안 좋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작업 나가기도 힘들고, 지금 좀 버댔긴 해요.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다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배를 워카발로 탁 차는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떤가? 그러니까 워커발로 탁 차니까 이 병사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폭행이다. 예. 그렇게 됐죠 지금. 탁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아픕니다 이렇게 하니까 군의관이 한 번 또 찼어요. 발로 또 딱 찼어요. 어떤가? 물어보니까 뭐 그래도 아직 뭐 아픕니다. 또 발로 또 탁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발로 찬 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거를 갖다가 꾀병 피는 거를 워카발로 그렇게 해서 나설 수 있다? 군의관이 판단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폭행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뭐 군의관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뭐 워카도 어떻게 조금 푹신푹신한 워카 그런 것도 좀 준비했다가 하여튼 좀 매너를 지켜보세요. 그것도 개선돼야지 조금씩. 예,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이 피부과 의사들이 그 모든 질환에 피부병 같이 또 질환이 많고 애매하고 희귀병이고 불치병인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부라는 거는 인체 내부에서 볼 때는 이게 말단이에요. 말단 부위예요. 왜냐하면은 외부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제일로 먼 부위입니다. 각 부위마다 그 신체 내에서 제일 먼 부위는 피부가 해당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단 부위예요. 피부는 다. 뇌에서 볼 때는 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서 어떤 반응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자극이 더 강렬하죠. 아픔도 강렬하고. 침도 이렇게 놓을 때 피부를 통과할 때 아프잖아요. 피부만 통과하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리고 뇌에서부터 멀을수록 또 더 예민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먼 데가 어디, 여기 뇌가 여기 있는데 제일 먼 데가 어디입니까? 멀리 가니까 발에서도 발끝, 이 발가락 끝에 이게 제일 멀죠. 아프죠. 그 다음에 발바닥, 요런 데가 제일 아픕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 나도 요런 데가 나면은 제일 간지럽고 제일 고통스럽고 그래요. 또 제일 안 나서요.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모든 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각종 약을 그렇게 써도 왜 안 낫느냐. 안 났으니까 뭐 계속 오니까 환자는 고통스럽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병이 피부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환자는 이제 의사한테 또 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또 가고 또 돈 내고 또 가고 돈 내고 그러면은 조금씩 나은 것 같지만 더 번지고 더 괴롭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어때요? 아니 뭐 신경 안 써요. 그런 병이니까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뭐 침술에서는 이거 뭐 고치는 방법 없나? 에? 뭐 약은 또 다른 약은 없나? 자연요법은 없나? 뭐 기타 등등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연구합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저희 그 대학교 때 유기화학 교수님, 그분이 약학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기화학 교수님으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주 평생 제가 안 잊어버리고 참 명언이다 이렇게 머리에 담고 있는 말이, 나서주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그걸 스페인 말로는 no matar, no curar, 죽이지 말고 그렇다고 나서주지도 말고, 그것이 제약회사 모든 약물 치료의 그 모토래요. 슬로건이 뭐냐? 모든 약물 치료의 슬로건이 뭐냐? 목표가 뭐냐? 죽지 않게, 또 병이 낫지도 않게 계속 그만큼 해라 그거죠. 그만큼 병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죠. 그러면 뭡니까? 계속 그 약을 소모할 거죠. 죽는 날까지. 그렇죠. 뭐 그게 하루아침에 죽습니까 또? 평생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날 죽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죽었다 이렇지는 않죠. 왜냐면 그걸 오래전부터 그 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죽는 날, 환자는 죽는 날까지 다른 원인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날까지는, 피부병은 어때요? 의사는 계속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치료 자체는 아주 병신 대가리 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뭘 나섰습니까? 그렇게 나섰으면 여기 환자들이 다리에다가 구멍 뻥 뚫어가지고 뼈를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 오겠어요? 그 휠체어 타고 말이죠. 오겠냐고요? 안 오죠. 그 전에 다 치료돼서 완치됐을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계속 돈 받는 거예요. 보험회사 의사들은 한 번 환자를 이렇게 진료실에서 치료할 때마다 매회 얼마씩 받아요. 그 돈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엄청나게 그렇게 하니까 그건 이제 제법 되죠. 피부과 의사들이 아주 뭐 잘 삽니다. 의사들 중에서는 제일 때깔나게 살아요. 근데 의사들 중에서는 제일 병신같이 치료를 못해요.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 가족, 당신의 처자식, 당신의 부모 형제가 피부병이 났을 때는 적어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는 이렇게 써봐라. 대장경의 기운을 올리는 침술 처방을 한번 장난삼아 해봐라. 적어도 아니면은 상향이라도 피를 따봐라. 소상 여기도 따봐라. 첫째, 둘째 손가락을 여기를 톡톡 따서 피 한 방울씩 이렇게 내줘라. 매일같이. 그러면 경락이 숨을 조금씩 쉬어가지고 속에 폐와 대장에 열기가 경락을 통해서 빠진다. 그러면은 전신에서도 그 열기와 습기, 뚱뚱한 사람, 지방층에 있는 사람들은
습기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피부병이 현저하게 좋아진다. 또 피부병이라는 거는 이게 겉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잘 보여요. 그리고 말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될 때는 그 차이를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환자 자신도 마찬가지. 뭐 간지러웠다가 안 간지러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꾸덕꾸덕 뭐 살이 나오는 것 같고, 생살이 돋아 나오는 것 같고, 그 울세라, 그 구멍이 뻥 뚫려서 살이 썩어가지고 피부는 옛날에 없어졌고, 살이 썩어가지고 진물 질질 나오고, 피도 조금씩 흐르고,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꾸덕꾸덕 말르기 시작하고, 그 구멍 뻥 뚫렸던데 이제 생살이 돋아나면서 구멍을 메꿔요. 메꾸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피부가 이제 재생되죠, 재생. 대치 세포가 아니고 흉터가 없이 재생이 됩니다. 재생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건강했을 때 이 피부도 이거 자기가 피부를 갈잖아요. 네? 세포로. 그래서 이제 때가 밀리고 이렇게 하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재생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을 맞아서 이렇게 해서 피부가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새 살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살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생기면서 암으로 들죠. 그 구멍 뻥 뚫린 데가. 살이 이제 메꿔져 올라오면서 위에서는 피부가 이렇게 덮어지면서 재생세포의 피부가 형성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보기에는 뭐 멀쩡하죠, 이제. 흉터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쳐놓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안 되느냐? 환자가 안 와요. 환자가 안 와. 이거 참 문제지. 환자가 안 와요. 환자가 안 오지만은 이제 다른 환자가 또 오죠. 그 환자가 다니면서 뭐 맨날 얘기하지 않겠어요?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병이 있는 환자들끼리는 또 잘 알아요, 어떻게. 그리고 스페인에서 보면은 환자협회가 있어요. 환자협회. 두통협회. 머리 아픈 사람들끼리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리가 안 아프고 잘 나을 수 있느냐, 머리 아픈 걸 예방할 수 있느냐 등등을 지들끼리 컴퓨터로 뭐 어떻게 한대요. 연락들도 하고. 그걸 컴퓨터하고 머리 더 아프지 그게 그런다고 낫겠어요. 하여튼 그런 환자협회가 있습니다. 그 이제 다리에 이렇게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울세라 이렇게 궤양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서 침 맞아가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댕기니까 생살이 돋아나서 메어져가지고 멀쩡한 피부가 나서서 나는 이렇게 돼서 나섰다. 이렇게 이제 또 올리잖아요. 그 다른 환자들이 또 관심 있는 환자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되는 거지. 있던 환자를 평생 고치지도 않고 치료해서 낫게 해주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뭐냐, 죽는 날까지 계속 약을 소모해라, 치료받으러 와라, 그겁니다. 그것이 그 유기화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no curar, no matar, 낫게 하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약을 쓰는 투약 치료, 약을 써서 하는 치료의 슬로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과 의사 선생님을 하시면은 이제 아셨지 않습니까? 영상 이민수기에서 조은이가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한 말씀 드렸는데, 아이 뭐 황당하고 뭐 거짓말 했겠습니까? 아이 제가 뭐 거짓말할 뭐 사실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일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속는심 치고 피부과 선생님, 부모 형제한테는 적어도 대장을 보하는, 대장의 기운을 올려주는 치료, 뭐라 그랬죠? 삼리곡지 양계양곡, 네? 삼리곡지 양계양곡 찾아보세요. 컴퓨터에 자세하게 어딘가. 그래서 침 한 쌈 사셔가지고 딱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아니면은
바늘, 이불 꼬매는 바늘 갖다가 잘 소독해 가지고 상향 소상 가끔씩 요거 2개라도 한 번씩 따주세요. 그러면은 피부병이 현저하게 좋아진다. 그겁니다. 오늘 제가 44회를 맞이해서 뭐 좀 재미난 처방을 이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수준을 올려가지고 해서 사실은 이제 두통에 대해서 두통, 이 측두통, 이 위에 있는 두통, 앞에 있는 전두통, 후두통, 예. 그 다음에 전두통, 머리 전체가 아픈 거에 대해서 한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요즘 영상 이민수기를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보시려니까 진도가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지금 뭐 천천히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4회 피부병 재질환에 대한 기본 처방, 기본방 해서 대장을 보법으로 쓰는 대장보법의 침술 치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응용하셔가지고 피부병, 이 지겨운 아주 그냥 떨칠 수도 없는 이런 피부병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환자들에게 고생시키지 마시고 좋은 일들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